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3학년 2025년 모의고사 33번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식사도 맛있게 하셨고요. 우리는 오늘 33번부터 계속해서 들어갈 건데요. 주제문 공개된 신호와 타겟팅 광고가 신뢰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첫 번째 문장만 우리가 잘 소화를 하면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 글은 5번 문장이 정말 중점적인 문장이 될 것 같거든요. 어렵진 않아요. 대신에 첫 번째 문장 꼼꼼하게 보도록 하고요. 제 수업 아시겠지만은 직접적인 해석보다 많이 의역으로 돌리면서 여러분의 기억과 또 해석하는 데 조금 도움을 드리는 수업이죠. 첫 번째 문장도 말을 한번 돌려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 먼저 expense, 비용이 나옵니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 것 같아요. 이대로 해석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먼저 해석을 해보고 말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어떤 비용이 나왔죠? 주격관계대명사, 위치 전환 되겠죠. 강화시킬 수 있는 무엇을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의 어쩌고 저쩌고. 아니스트리 제가 해석을 안 했군요. 진실성. 무엇의 신호의 진실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비용은 is 무엇입니까? It's potential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평판 비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잠재적인 평판 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 신호라는 게 뭘까요? 일단 말 많이 돌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신호라는 것은 누군가의 표현이라든지 누군가의 의견을 의미하는데요. 이 표현이라는 것의 진실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 자,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표현의 진실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평판의 비용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바꿔 말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그 대선 시즌인 것 같은데요. 표현의 진실성이 높으면은 앞으로 있을 평판 비용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현이 진실합니까? 솔직합니까? 누군가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나요? 그러면 그 평판도 굉장히 좋겠죠. 요즘에 대선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공약들이 진실성이 있다면 이 정치인의 평판도 좋아지겠지. 그쵸? 그럼 반대로 이런 공약들이 진실성이 떨어진다면 평판도 떨어질 거고요. 맞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돌려보게 되면 무엇인가 표현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의 진실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평판적인 비용이야. 따라서 잠재적, 있을 수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어떤 표현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다 평판의 비용과 관련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표현의 진실성이라는 게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아니면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은 평판과 지금 다 관련이 있더라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결과적으로 이 문장은 표현의 솔직함은 평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 요즘에 정치하시는 분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었잖아요. 정직하게 정말 진실하게 공약을 내세우게 되고 또 진실하게 그 공약을 이행하게 되면 그 정치인의 특정한 평판은 너무나 좋아질 거예요. 반대로 진실성이 떨어진다면 평판적인 비용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평판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만 잘 이해를 하면 어려움이 없어요. 첫 번째 문장 다양하게 한번 뜯어보시고 저는 이걸 직접적으로 비용이라고 안 했고요. 표현의 진실성을 강화시키는 어떤 것은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겨질 수 있습니까? 일단은 형용사 덩어리가 나왔네요. ly 이거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다시 어떤 표현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여겨질 수 있다? 대가가 클 수 있더라.
저하고 수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코스트라는 표현은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표현이라는 것은 대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 표현이라는 것은 지금 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은 대가가 정말 클 수 있대. 그치? 그러면 전제 조건도 한번 들어와 봐야 되겠죠? 뭐가 있을 때, 큰 위험성이 있을 때, 자, 어떤 위험성입니까? 동격의 대수로 끝나게 되네요. 위치 전환 안 되겠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솔직하지 않은 전달자가, 즉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하지 않게 말을 하는 사람이 무엇을 받을 때, 처벌을 받을 때, 그 결과로 처벌을 받게 되는 큰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이 표현이라는 것은 진실성이 떨어질 수 있을 거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말은요. 솔직하지 않은 전달자라는 거는 결국에 진실성이 떨어진 말을 했으니까. 그쵸? 진실성이 떨어지는 거짓말들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다 보니까는 그 표현이라는 것은 상당히 대가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 결과로 평판도 떨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전제 조건도 생각해 보시고 충분히 빈칸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most powerful signals, 가장 강력한 신호들은, 특히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들은, 자, 주어 powerful signals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걸려 있어요.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들은 사실 전달되지는 않아요. 1대1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슬슬 나옵니다. 1대1로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A가 B에게만 전달하는 건 아니야. 선생님, 그럼 자연에서의 강력한 신호들은 어떻게 전달이 되는데요? 봐봐. 자연에서의 신호들은 어떻게 전달되는지 볼까요? 밝은 색깔을 가진 독성에 있는 개구리, 밝은 색깔을 가진 독개구리, 그리고 멋진 꼬리가 있지. 무엇에? 공작의 멋진 꼬리. 이러한 것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자, 자연에서의 강력한 신호들은 1대1, 한 사람이라든지 하나의 개체에게만 전달하는 건 아니야. 이를테면 도깨구리의 색이라든지 공작의 꼬리는 특정한 개체에게만 어떤 표현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자신이 위험하다라는 것. 그쵸? 도깨구리. 나 위험해. 나 먹으면 안 돼. 공작의 꼬리. 나 멋있지. 나 굉장히 크지. 모든 생명체에게 신호를 전달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그러면 1대1은 뭐 특정한 개인에게만 보여주는 것일 텐데 모두가 볼 수 있다라는 건 이제 신호가 공개적으로 됐나요? 이 신호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전달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이게 왜요? 그러게요. 저도 처음에 이거 분석할 때 근데 이게 왜? 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번 문장을 기점으로 너무나도 중요하게 됩니다. 5번 문장 같은 경우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왔죠? 문법도 괜찮겠네요. 더 많이 있을수록 누가? 목격자들이 더 많을수록. 자, 무엇의 목격자인가요? 어떤 표현을 바라보는 목격자들이 더 많을수록 더 높아집니다. 위험성은 더 높아지더라. 무엇과 관련된? 정직하지 않은 전달자와 관련된 위험성은 더 높아집니다. 맞는 말이죠. 이를테면 목격자가 많아요? 즉 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직하지 않은 전달자의 평판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정직하지 않은 전달자가 한 사람에게만 거짓말을 해요.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만 평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한번 해보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평판이 결국에 다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견의 전달과 관련된 목격자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분을 받아주겠죠. 모두가 보게 되면 정직하지 않은 전달자가 왠지 막 불안해질 것 같고 나의 막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고 저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볼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여겨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해됐죠?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에서는 뒤에 나오는 비교급을 조금 더 강조하게 되겠고요. 선생님, 그 주어 나오고 비동사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동사 계열이 안 나오는데요. 네, 맞죠. 현장 강의 듣는 학생들, 저하고 오래 호흡하는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성격이 약한 비동사가 생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주어가 witnesses 계열이니까는 아마 아가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전달과 관련해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더 많을수록 표현과 관련된 것, 거짓부렁이야, 진짜야, 이걸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을수록 그 전달자의 위험성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는 거짓말 안 하는데요. 그렇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가볼까요? 꽤나 흥미롭게도. 자, 무엇의 출현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스인가요? 디지털 통신들의 출현은 특히 목표화된 온라인 광고 있죠?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이 목표화된 온라인 광고가 뭔지 모르겠지만 주제문에 타겟팅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스, 통신들의 출현이라는 것은 이제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말을 조금 바꿔도 괜찮아요. 제한시키고 있다라는 건 확장의 반대죠. 즉 줄이고 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무엇을? 평판적인 위험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콤마 ing 분사구문, 이런 상황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나왔지. 줄여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영향을 줄여요. 전달자의 표현의 영향을 줄이게 됩니다. 이 문장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디지털 의사소통의 출현이라는 것은 평판적인 위험성을 줄이게 되고 그 결과로 그 전달하는 사람의 표현을 굉장히 줄이게 된대요. 전달하는 사람들의 그 표현의 영향을 줄이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라인 광고라는 것은 다수에게도 할 수 있지만 개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맞죠? 뭐 이를테면 뭐 저의 예시를 들면 뭐 오영준 씨를 위해서 선정한 이번 주의 물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오기도 해요. 아니면은 저는 보통 그 네이버 스토어를 많이 활용하는데 제가 특정한 물건을 샀을 때 그거하고 관련된 연관 물품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요즘에 온라인 광고는 개인에게 맞추게 되면 관찰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 맞죠? 다수가 아니라 개인이 관찰자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 광고가 거짓 광고야. 이를테면 사기와 같아. 그러면 개인에게 전달했었을 때 어차피 이 사람이 뭐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하는 건 아닐 거니까 온라인 광고가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평판적인 위험성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만약에 다수에게 사기를 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개인에게 타겟팅하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이 힘이 어디 있겠어, 그치? 내가 실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전달자의 영향이라는 것은 매우 감소하게 되겠고 평판적인 위험도 줄이게 되겠지. 관찰자가 다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에게 타겟화가 되었을 때 우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DM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가설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거 동사로 처음 보죠. 보통 hypothesis라고 말하면 가설, 이런 단수 명사인 것 같은데 가설화하다 라는 동사가 있고요. 해설본에서는 가정한다. 네, 그것도 괜찮네요. 자, 무엇을 가정합니까? 특히 이런 의사소통 내에서, 디지털 의사소통 내에서는 타겟팅이라는 것은
약화시킵니다. 부셔버립니다. 무엇을? 신호를 부셔버립니다. 즉 개인, 다수가 아니야 여러분. 개인에게 타겟팅된 광고라는 것은 신호, 이 시그널링, 전달이라는 것을 약화시킨다. 그럼 무엇을 전달하는 걸까요? 바로 뭐 중요한 정보의 전달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겠지만 평판성의 그 위험성을 많이 감소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에게 타겟팅된 광고, 다수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만 뭐 목표화가 된다면 뭐 자신의 평판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5번 문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위험성은 커지는데 개인에게 타겟팅이 되면은 오히려 평판적인 위험성은 많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합니다. 무엇을? 목적어 대신 나오고요. when 부사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이러할 때, 뭐 할 때? 너가 어떤 광고를 볼 때 주격관계 대명사 어떤 광고? 비동사네요. 같이 생략될 수 있겠죠? 너만을 됐어요. 너만을 타겟팅한 광고를 보게 될 때 그러면 이게 개인에게 타겟팅된 광고지 않습니까? 그러면 it's more like 무엇과 유사합니까? 무엇과 유사해요? cold call과 유사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cold call은 전화 광고예요. 전화 광고와 꽤나 유사합니다. 뭐보다요? 대중적인 공개적인 메시지보다는 콜드콜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우리 전화 광고는 어떤 건가요? 다수에게 하나요? 아니죠. 개인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를테면 보이스피싱 같은 거 있죠. 말만 해도 무서운데요. 여러분은 당하지 않으시죠? 뭐 저도 뭐 그런 전화는 많이 받았지만 저도 아직까지는 당한 적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당하지 않겠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어떻습니까? 개인에게 전화가 오죠. 그러면은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 이를테면 사기꾼이 개인에게 전화를 걸어요. 보이스피싱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개인에게 하니까는 이 사람의 평판이 낮아질 위험성은 없을 거야. 다수에게 막 하게 되면은 막 사람들이 공론화시키게 되고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개인에게 걸려오고 개인에게서 끝낸다면 이거는 문제가 될 게 없어 사실은. 왜? 이 사람은 도망가면 되잖아. 평판적인 위험성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너 혼자에게 너만에게만 목표가 되어 있는 그런 광고를 보게 될 때는 마치 전화 광고와 같아요. 개인에게 원투원이라는 표현이 있었었죠. 그렇게 지금 여겨지는 것 같아요. It doesn't carry. 이러한 것은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믿을 만한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아요. 무엇에 대해서? 그 판매자, 뭐 셀러라고 말하면 사기꾼이라고 해도 괜찮겠고 아니면은 그 전달자라고 해도 괜찮겠대요. 전달자의 의도와 관련된 정말 믿을 만한 정보를 반드시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it's free. 자유롭잖아. 무엇과 관련해서? 평판적인 비용과 관련해서 자유롭잖아. 즉, 한 번 더 돌리면 비동사 free of 뭐뭐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평판에 비용이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한 정보를 굳이 전달할 필요는 없어요. 맞죠? 다수에게 전달하게 되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고 자신의 평판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한 정보만 전달하겠지만 개인에게 타겟화된 광고라는 것은 글쎄요. 평판의 비용이 굉장히 낮겠죠. 따라서 믿을 만한 정보를 굳이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It may be no surprise.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즉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뭐가요? 속이려고 하는 그런 전달자들, 부정직한 판매자들이 훨씬 더 많은 성공을 온라인에서 거둔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볼게요. 속이려고 하는 사기꾼이 왜 온라인에서 성공을 거두겠습니까? 알죠? 다수가 아니라 개인에게 타겟팅된 광고를 전달하고 굳이 믿을 만한
정보는 전달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평판의 비용은 낮아. 다수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등쳐먹고 말 그대로 좀 심하게 내가 저 사람 등쳐먹고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건데 저 사람이 뭐 신고를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수에게 하기보다는요. 그렇죠? 그래서 속이려고 하는 이런 사기꾼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성공을 많이 거두겠죠. 뭐보다 비교급 수루 뭘 통해서 하는 것보다 더 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채널들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성공을 거두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to build trust, 신뢰감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often, 종종 이거하고 관련된 건 아니야. 뭐와 관련된 거? 그 메시지를 본다라는 것과는 사실 관련은 없을 거예요. 맞죠? 왜냐면 그 메시지가 정말 진실되냐 진실되지 않냐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아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뭘 아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메시지를 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도 그런 메시지를 보고 있는가? 자,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즉, 공개적으로 특정한 아이고 이거 펜이 특정한 정보를 보게 될 때 그때 이제 믿음을 구축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공개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평판의 비용이 높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뭐 정직한, 솔직한이라고 할까요? 진실된이라고 하자. 진실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마지막 문장 정말 중심적인 표현이었었죠. 다른 사람들도 그 정보를 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도 그 메시지를 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다. 그 정보, 그 메시지 자체가 맞냐, 틀리냐, 진실되냐, 거짓되냐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는가? 왜냐면은 목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판적인 위험의 그 가능성은 더 높으니까 그때는 진실된 정보를 말하겠죠. 소수에게만 전달하게 되거나 혹은 개인에게 타겟팅이 되었을 때는 평판의 비연성이 낮으므로 굳이 진실된 정보를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따라서 신뢰심을 구축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 라고 말했던 지문이 33번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문장만 잘 판단하면 너무나 쉬운 지문인데요. 5번 문장을 잘 이해한다면 다음 문장들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4번으로 가겠습니다. 34번 자신의 영역이 아닌 타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진정한 공감입니다.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아마 저도 이 글을 읽고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도 이 글을 분석을 하면서 나도 진정한 공감을 하고 있는가? 네, 이런 게 저는 좀 생각이 났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정한 공감, empathy라는 거를 갖고 계십니까? 너무나 다행인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문 다 쓰셨다면 첫 번째 문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en 누군가가 말하게 될 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해 어떤 비극과 관련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게 될 때 the other 다른 사람은 이제 청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겠죠. I feel for you. 정말 안타깝군요. 저는 당신에게 연민을 느껴요. 그러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거든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되게 웃겼어요. 저도요. 아니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 실연을 당했어. 내가 오랫동안 사귄 애인이 있었는데 한 3년 사귀었거든. 근데 이번에 내가 실연을 당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 B라는 사람. 자, 이게 B라는 사람이 the other입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면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진짜 안 됐다. 그런데 그럴 때는 아픔을 잊는 방법을 내가 소개해 줄게. 자, 나는 운동을 많이 했고 때에 따라서 폭식을 많이 했어. 얘들아,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게 진정한 공감이에요? 솔직히 타놓고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연애 해봤습니까? 해보셨겠죠? 솔직히요. 지금 나이가 몇 갠데요. 뭐 친구한테 나 이번에 차였어. 나 오래 사귄 애인이랑 헤어졌어. 라고 말하게 되면 어떡해. 괜찮아? 그런데 나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얘기를 해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공감이에요? 응? 그게 공감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공감이 아니에요. 그쵸? 지금 필자 던진 거 잘 받았어요? 지금 이게 지금 문제점이라는 걸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안타깝다. 그런 일이 나한테도 있었는데 말이야. 아직 못 받았어요? 두 번째 문장. 동일시를 통해서 그러면 이 동일시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어 라는 걸 통해서 무엇의 대상이 감정적인 반응의 대상은 이제 변하게 됩니다. The other person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에게로 변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반응의 대상이라는 건 이제 누구에게로 옮겨지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지금 옮겨지는 거거든요. 나도 그런 적이 있어 하면서 내 얘기를 해줄게.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감이냐고요. 그러한 동일시라는 것은 fails to count as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count A as B라고 말하면 A를 B로 고려하다, 간주하다잖아요. 똑같아요. 간주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죠. fail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라기보다는 뭐뭐 하지 못하다 라고 해석하라 그랬어요. 간주되지 못합니다. 공감이라고 간주되지 못해요. since 왜냐하면 it is not 아니잖아요. 진정한 instance 사례 진정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나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을? 감정적인 반응을 누구의 상대방의 감정적인 반응을 직접적으로 나누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야. 상대방의 감정적인 반응을 나눈다라는 건 아니야. 물론 뭐 일시적으로 뭐 아주 잠깐은 뭐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 타인을 향한 염려가 뭐 만들어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일시적으로 그런 타인을 향한 만들어진 염려거리가 있긴 하겠지만 다른 사람과 관련된 감정적인 반응을 공유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무엇인데 나데이 법비 오히려 이러한 것은 단순한 투영이야. 무엇에? 자신의 투영이야. 누구에게 향하는?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자신의 투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나요? 저는 엄청 막 웃었었던 내용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실현을 당했어 라고 얘기했었을 때 진짜 안타깝다. 근데 나는 이럴 때 이런 식으로 했거든. 이게 감정적으로 지금 공유하는 경우는 아니죠. 자신과 관련된 투영을 다른 사람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자신과 관련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금 투여하고 있습니다. 해설본에서는 투사라고 나와 있는데 즉 자신과 관련된 것을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 나라면 이렇게 했어.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 다음에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주는 게 이게 공감이냐고요. 아니죠. 따라서 그러한 동일시라는 것은 결코 공감 능력이라고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왔었죠. 자신과 관련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니 이건 공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건 무엇입니까? 이건 뭔데요? 이건 공감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이더라. 뭐 이를테면 뭐 상상을 한다든지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뭐 나는 연애해 본 적이 없지만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이렇게 상상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기억이 되는 내가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 내가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이런 감정적인 반응이죠. 누구의?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이었던 거예요. 이게 공감이냐고요? 공감 아니죠? 이건 공감이 아닙니다. 왜요? 자신의
감정을 그냥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건 진정한 공감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맞죠?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 첫 번째 문장부터 던졌습니다. 이제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선생님 저 놓쳤어요. 마지막까지 가면 되긴 하지만 여기서 잘 받으시면 마지막 문장은 너무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텐데 잘 받아치시기 바랍니다. 5번 문장입니다. To put this in other words. 이러한 것을 다시 말해보자면 There is a forgetting. 여기도 웃겨. 좀 까먹는 것이 있는 것 같아. 자, 뭘 까먹을까? It is not you. 너가 아니라 바로 상대방을 까먹는 것 같은데 Who is in the situation? 그 상황, 즉 비극과 관련된 상황을 겪은 사람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안 웃겨요? 또 저만 웃겨요 또? 아주 입에 한방 미소를 저는 짓고 있는데 뭘 까먹는 건가요? 너를 까먹는 건 아니죠. 왜? 너한테 지금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극에 있는 타인을 까먹는 거다. 즉 타인을 무시하는 것. 타인에 대해서 잊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공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게 공감이에요. 듣는 사람을 무시하고 야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했었거든. 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까? 자세한 거 만나서 얘기하자. 아니 이게 공감입니까? 아니잖아요. What happens in the case of empathy? 일어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empathy, 공감 능력이라는 경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즉 공감에서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도? 인식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돼요. 특정한 상황을 누구로부터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공감이에요. 됐죠? 쫙 나왔죠. 그럼 공감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공감이란 무엇입니까? 방금 본 것처럼 타인의 관점으로부터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나에게만 주의를 기울였던 건 공감이 아니에요. 그쵸? 이제 빈칸 부분 한번 봐볼까요? Without losing sight of this being experienced by the other. 뭐 하지 않고 어떤 것을 까먹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게 뭔데? 경험이 된 건데 누구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경험이 된 것을 잊지 않고 즉 타인의 관점을 놓치면 안 돼요. 타인의 관점을 놓치지 않고 타인이 경험한 것을 절대 놓치지 않고 타인의 관점으로 상황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자, 이거의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되겠죠. 그렇죠?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자신과 관련된 걸 타인에게 쏟아놓는 그런 투사하는 행위. 그거의 반대가 바로 6번 문장의 without 덩어리였습니다. 여기도 빈칸이겠지만 저는 여기도 빈칸을 치기가 참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이 참 좋고요. 함의 추론으로 낼 것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진정한 공감이란 무엇이냐? 6번 주제문으로 탁 픽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What it is to experience such 여기 구문입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가볼게요. 무엇이 경험이 되는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러한 환경들에서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 즉, 특정 환경에서 이를테면 비극적인 사건 이런 거 있죠? 특정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즉 나의 관점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뭘 경험할 수 있을까? 실현을 당했을 때, 이를테면 홍길동이라는 내 친구가 실현을 당했는데 저 친구의 감정과 저 친구의 성격으로 비추어 본다면 아마 이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게 공감이라는 거겠죠. 무엇을 가지고 특정한 신념과 욕구를 가지고, 자, 어떤 욕구? That we take the other to hold의 목적어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됐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욕구나 신념과 함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타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타인이 갖고 있는 신념, 이런 것과 함께 그 사람이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만 한다라는 거죠. Which may or may not,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overlap, 겹칠 수도 있겠지. 자신의 경험과 겹칠 수도 있고 겹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신념과 믿음, 즉 타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그러한 것과 함께 그 사람이 그러한 환경에서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고려해 보셔야만 합니다. 7번 문장 정말 마지막으로 잘 끝났죠. 즉 공감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방금 한 것처럼 타인의 신념 혹은 생각과 함께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자신의 신념을 투사해서는 안 되죠. 자신의 감정을 토로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 문장 정말 재밌었죠? 물론 이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도 뭐 우리의 경험과 겹칠 수 있긴 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것에 대해서만 말하면 안 될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에서 뭘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떠올려 봐야지 자신의 생각을 너무 투영시키면 안 될 겁니다. 어때요?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죠?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니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배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학생들이 가끔 쌤 공부가 너무 어렵습니다, 영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하면은 그렇구나, 어렵구나,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어려워? 선생님은 옛날에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런 식으로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건 공감이 아니죠.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민준이가, 그리고 우리 뭐 나연이가, 우리 연지가, 우리 지민이가, 우리 유나가, 우리 채원이가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이런 어려움을 느꼈겠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해야 공감 능력이 돼야 됐었는데 저도 진정한 공감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12년간 수업하면서 이런 질문을 뭐 여러 번 받겠지만 또 잊었어요. 그래서 저도 잊지 않고 수업에서 공감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죠? 34번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35번입니다. 35번, 특정한 시간대에 적응하며 특수한 정문화를 보이도록 진화한 생명체입니다. 쌤, 이거 왠지 막 주제문이 막 과학적일 것 같고 어려운데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현장 강의 듣는 학생들 아시죠? 저는 뼛속부터 문과인 거예요. 과학 지문 나오면은 벌벌벌벌 거리지만 철학 지문 나면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과학적인 지문이었다면 저는 벌벌벌벌 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생명체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쉬울 거예요. 이를테면 고양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고양이는요 야행성 동물인 거 아시죠? 그래서 낮에는 뭐 자동차 밑에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낮에는 어떤 지하 공간에 있다가 밤이 되면은 야옹야옹 거리면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동물은 특정한 시간대, 이 밤에 적응을 하면서 밤에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며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거의 모든 생명체는 보여줍니다. 24시간의 패턴의 활동과 휴식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박테리아와 같은 작은 생명체라고 하더라도 활동과 휴식의 24시간의 패턴을 보여주더라. 무슨 말입니까? 24시간 안에 특정한 시간대는 활동을 한다든지 특정한 시간대는 휴식을 한다든지, 그렇죠? 물론 사람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고양이에 대한 예시를 보게 되면 뭐 오전에는 휴식을 취하고 이제 오후에는 활동을 하겠죠. 뭐 참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참새는 아침에 활동하고 밤에 휴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박테리아조차 그렇다던데요. 다음 문장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가능성입니까? 가주어 진주어로 나오면서요. 이러한 리듬, 즉 24시간 내에 활동을 하고 휴식을 취한다는 리듬은 진화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의 결과로? As a result, 무엇의 결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의 결과로서. 어디에서 생활합니까? 지구에서 생활하는데 행성이라고 하지 말고 그 지구는 뭐 하고 있죠? 자전합니다. 자전하는 지구에서 사는 것의 결과로 once 나오네요. 한 번씩 자전을 해요. every 24hours입니다. 먼저 설명하고 갈까요? 여기서 딱 끊어보고요. 우리 every 뒤에는 단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every가 여기 24라는 숫자가 없으면 단수가 나와야 되겠지만 every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 24라는 개념이 먼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거 기억나요? 뭐 every, 기수, 복수명사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 이제 용어는 집어치우고 every가 바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복수형이 영향을 주는 거니까 당연히 24hours S가 나와야 되겠죠? 쌤 S 없으면 틀리나요? 네 죄송해요. 그때는 틀려요. 24가 없다면 말은 달라지겠지만 24시간마다 한 번씩 의미를 살려야 되니 24가 들어와 있는 거겠죠? S 잘 봐주세요. 24시간마다 한 번씩 자전하게 되는 지구에서 생활하는 것의 결과로 진화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24시간마다 계속해서 한 번씩 돈다라는 거는 밤낮이 있는 거잖아요. 밤과 낮이 있는 지구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밤낮 패턴에 맞게 진화를 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동물은 밤에만 활동하고, 그렇죠? 그럼 만약에 24시간 주기라는 게 없었고 지구는 뭐 24시간이 밤이고 뭐 24시간 내내 낮이라면은 모두가 다 그런 특정한 때에 활동하겠지만 이렇게 밤낮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명체들, 특수화된 생명체들이 생길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들, 자 어디에서? 빛, 온도, 음식의 이용 가능성과 관련된 그 결과로 생겨난 변화들은 강요했을 것입니다. 적응적인 진화 반응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를테면은 밤 어때요? 밤은 빛이 없고 온도는 떨어지고 먹이의 이용 가능성도 굉장히 낮을 거야. 자, 이러한 환경에서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예리한 시각을 가져야 되고, 그렇죠? 더 예리한 청각을 가져야 되겠죠. 이를테면 박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쥐 같은 경우는 진짜 야행성 동물이지 않습니까? 빛도 없고 온도도 떨어지고 뭐 나비나 나방 같은 경우 뭐 작은 생명체들은 모두 잠에 빠지는 시간입니다. 그럼 박쥐는 어떻게 적응적인 진화적 반응을 만들어냈을까요? 박쥐는 아시겠지만 시력이 퇴화가 됐죠. 어차피 볼 필요는 없잖아요. 어두운 곳에서, 그렇죠? 대신에 초음파를 쏘게 되면서 먹잇감의 위치라든지 먹잇감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안 어렵죠? 실제적인 사례가 곧 등장하게 될 겁니다.
낮에 활동하는 생명체들과 밤에 활동하는 생명체들은 진화시켰을 것입니다. 무엇을? 굉장히 많은 특수성이라는 것을 진화시켰을 거야. 자, 그런데 그런 특수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능하게 해주었던 그러한 생명체들이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었던 수많은 특수화를 진화시켰을 것이다. 즉, 밤에 활동하는 생명체들은 밤에 많은 먹잇감을 찾을 수 있도록 특수한 기관을 발달시킨 것,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어디 내에서? 다양한 상황들 내에서, 다양한 조건들 내에서 빛이 있다든지 어둠이 있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상황 내에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특수, 그런 전문성을 진화시키게 되었겠죠. But, 그러나 분명히도 결정적으로 not both, 이 두 가지는 다 진화시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낮과 밤에 활동하는 전문화. 이거는 발달시키지 못했겠죠. 낮이나 밤에 활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24시간 지구 패턴 과정은 낮과 밤이 있으니까 특정한 시간대에 잘 활동할 수 있는 많은 전문화를 시켰겠지만 그 두 가지 내에서는 다 전문화시키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라는 것은 have made죠. 이렇게 발전시켰던 것처럼 보입니다. to have pp, 시제 불일치라고 얘기하죠. 한 시제 이전, 여기 지금 현재죠. 그 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말고 옛날에 진화시켰다라는 의미니까 to have made를 써야지 to make를 쓰게 되면은 문법과 내용이 어그러지게 되겠죠. 생명체들은 진화시켰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군요. evolutionary decision으로 가는 거군요. 어떤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까? 진화적인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여요. 왜요? 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특정한 낮이나 밤 주기의 부분, 즉 특정한 시간대에, 그게 낮이 되었든지 밤이 되었든지 특정한 시간대에 정말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진화적인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즉 수많은 전문화를 지금 발달시킨 것처럼 보여요. And, 그리고 as a result, 그 결과로 이런 생명체들, 자 어떤 생명체들 예시 한번 봐보자. That are specialized, 정말 특수화된 생명체들인데, 자 언제? 활발하도록 특수화되어 있어. 즉 굉장히 활발해. 언제? 낮 동안에는 활발하도록 되어 있는 생명체들. 그러면 이 생명체들은 낮에 활동하는 생명체네요. 이런 생명체들은 어떠하지 못할까요? 특히 밤에는 유능하지 못할 겁니다. 밤에는 효율적이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왜? not both라고 얘기를 했죠. not both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낮 동안에 활발하도록 되어 있는 생명체가 밤에도 활발하겠습니까? 아니죠. 두 가지에서 다 발달하지 못했죠. 특수한 시간대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화적인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그와 반대로 또 다른 예시, 반대 예시 바로 나오는 거겠죠? 비슷하게도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 있죠? 자, 어떤 동물들? 주관대로 나오고요. 완벽할 정도로 적응해온 동물들. 뭐 하도록? move around, 이리저리 움직이고 사냥을 하는데 어디 아래에서 under dim, 어두운 상태. 사실 dim 하면은 흐릿한, 어둑어둑한 이라는 의미가 있죠. 어두운 상태라든지 아예 빛이 없는 상태에서, 즉 어둠 속에서 돌아다니고 사냥을 하는데 완벽하게 조정이 된, 혹은 완벽하게 진화가 된, 혹은 완벽하게 전문화된 야행성 동물들은 됐어요. 이런 야행성 동물들은 fail to 부정사 나왔네요. 빈칸 조심하십시오. fail to 부정사가 아니네. fail만 보면 to 부정사가 떠오르나 봐요. 실패합니다. 정말 비참할 정도로 실패해요. 뭐 동안에? 낮 동안에
비참할 정도로 실패합니다. 자, 그럼 낮 동안에 비참할 정도로 실패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낮에는 활발함을 보이지 못해요. 낮에는 특수성을 보이지 못해요. 낮에는 활동해봤자 이득이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빈칸 괜찮죠? 또 어휘 부분도 괜찮죠? fail. 이런 어휘도 건들기 좋습니다. 봐봐요. 안 어렵잖아요. 고양이요. 저는 아까 카페 갔다 오면서 고양이 한 마리 봤어요. 차 밑에 들어가 있던데요. 그런데 밤에 제가 뭐 11시 넘어서 12시, 1시쯤에 퇴근하다 보면은 고양이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고 야옹야옹 거리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요. 어둠 속에서 사냥하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도록 이미 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낮 동안에는 형편없을 것입니다. 됐죠? 결과 한번 줘볼까요? 따라서 투쟁은 무엇을 위한 존재, 즉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는 것은 강요했을 겁니다. 생명체들이 뭐가 되도록? 스페셜리스트, 정말 전문가가 되도록 강요해 왔을 거다. 즉 특정 시간대에서 활성화를 보인다든지 특정 시간대에서 전문화를 보인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강요해 왔을 거야. 뭐가 아니라 이게 제너럴리스트가 모든 면에서 잘하는 이거든요. 해설본 볼까요? 다방면 인재라고 되어 있네요. 다방면 인재가 아니라 특정 시간대에 전문가가 되도록 강요해 왔을 겁니다. 그렇죠. 낮과 밤에 모두 활동하는 동물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도 저마다 다르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정말 낮과 밤에 다 활동합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처럼 아침에 출근하신 분들은 밤에 피곤해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밤에 활성화되어 있으면 전 아침에 피곤합니다. 그렇죠? 다방면 이제 될 수가 없겠죠. 특수한 시간대에서 활동하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강요해 왔겠죠. and 그리고 그 어떠한 생명체들도 can 부정어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 어떠한 생명체들도 작업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효율성을 가지고 작업할 수 없어요. 어크로스 무엇에 걸쳐서 24시간 낮과 밤의 환경에 걸쳐서 즉 24시간 내내 똑같이 활발하게 작업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맞죠?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질문이었잖아요. 제가 고양이에 대한 예시를 아까 먼저 들었던 이유는 우리는 박쥐를 보기보다는 고양이가 아마 가장 많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35번의 소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체들은 낮과 밤 모든 시간대에 활동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including people, 사람들을 포함하여서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 24시간 주기를 가진 지구에 살면서 우리는 그에 맞게 진화를 해온 거고 결국에 다방면으로 자라게 되는 24시간 내내 활동을 다 하는 사람이나 동물들은 없습니다. 특정한 시간대에 활성화가 되도록 특정한 시간대에 전문성을 보일 수 있도록 진화가 되어 왔다라는 지문이었었죠. 봐봐요.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 하게 된 세 가지 지문 어땠어요? 어려웠나요? 아니요. 어렵다 하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쉽다 쉬워라고 맨날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지겨우실 텐데 그쵸?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 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5월 말이거든요. 뭐 이제 1년도 반도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 그쵸? 12년 교육과정 마무리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꼼꼼하게 해석하시고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을 했나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여러분 지문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 끝입니다. 다음 시간에 36번부터 다시 한번 영상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당연히 더 스터디 학생들 포함해서요. 모든 분들 늘 응원하겠습니다. 식사 챙기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